주부 입장에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온 식구가 맛있게 먹을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오늘은 제가 삼시세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침은 세 식구 모두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준비하는 편이에요. 저는 작년 피검사에서 당뇨 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식사를 조심하는 편인데요. 아침에는 저당식품을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견과류와 그래놀라, 냉동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어요. 그래놀라와 요거트의 설탕 함유량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놀라에 첨가된 설탕이 많으니 적게 먹으려고 조심해요. 전에는 플라스틱 그릇을 쓰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 먹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혼자 먹을 때도 가급적 제대로 된 밥그릇을 쓰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혼자 있다고 너무 아무렇게나 먹으면 스스로를 하찮게 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부는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존중해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엔 샌드위치와 파스타를 번갈아 가면서 해먹어요. 샌드위치와 같은 경우는 빨리 준비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데요. 샌드위치 빵은 키토빵을 써요. 키토빵은 탄수화물이 거의 들지 않은 빵인데요. 하얀식 빵은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미리 손질한 양상추와 토마토, 햄을 넣는데 당뇨 위험군인 분들은 샌드위치 소스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머스타드와 마요네즈는 탄수화물, 당 함유량이 거의 없어서 좋아요. 오늘은 아내도 집에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아내와 저의 건강 유의점이 달라서 먹는 것도 조금 다르답니다.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유일한 식사 시간이에요. 저녁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채소 섭취를 신경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문제는 아이가 안 먹는 재료가 많다는 점인데요. 안 먹는 것들을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단백질은 소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생선을 돌아가면서 먹는데 코스트코나 BJ스와 같은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한 후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소스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매번 다른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오늘은 닭고기를 먹는 날인데 닭갈비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미리 손질해 밑간을 한 닭가슴살에 양배추와 가진 채소를 함께 넣어주고 양념을 해주는데요. 비법 양념을 만드는 주문이 있죠. 장설파맛 깨우창, 장, 설탕, 파, 마늘, 깨소금, 후추, 참기름이에요. 오늘은 닭갈비니까 고추장과 간장 반반씩 넣어서 양념을 만드는데요. 저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가루를 사용해요. 여기선 스테비아가 알룰로스보다 구하기 쉽더라고요. 거기에 맛술과 스리라차를 추가해 맛을 더 살게 해주면 좋겠죠? 아내와 아이는 생오이를 곁들여서 그리고 저는 주로 방울토마토를 먹어요. 그렇게 콩밥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 요리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죠. 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먹는 음식을 즐기지는 않아요. 저희가 먹는 음식이 매운 음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맛보도록 하고 같은 재료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해줘요. 닭 요리 땐 치킨 너겟, 생선을 먹을 땐 생선가스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닭갈비를 하니까 치킨 너겟을 함께 준비해줘요. 주부 입장에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가난한 유학생 가족 입장에선 좋은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쉽지 않은데요. 타향살이에선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미국 생활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